당신은 피사체를 끌어당기려고 노력하지만 대답은 마치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단음절의 자동입니다. 각 단어는 당신 사이에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인은 처음에는 거의 깨닫지 못하는 작은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피하는 외모, 답이 없는 메시지, 더 이상 진실하지 않은 웃음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해결되지 않은 토론과 같이 더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원이 무엇이든 표시는 형성되기 시작하며 전혀 미묘하지 않습니다. 한때 너무 가까워 보였던 꿈을 위해 집 전체 공유 추억으로 반향하는 것은 침묵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표시는 끝을 나타낼 수 있지만 새로운 무언가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손실뿐만 아니라 극복에 관한 것입니다. 각 관계는 위기의 순간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우리가 실제로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은 이 순간입니다. 표시는 치명적일 수 있지만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고 자신의 선택에 의문을 제기하고 여전히 싸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반영하도록 강요합니다. 어쩌면 관계가 실제로 끝났지만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것은 개인과 공동의 새로운 여행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인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시를 식별하는 방법은 궁금할 수 있습니까? 지나가는 위기를 더 깊고 돌이킬 수 없는 것과 차별화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각 관계는 독특하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보편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지만 그들을 무시하면 고통을 연장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표지판을 함께 탐색하여 사랑하고 잃고 마침내 움직이는 것이 의미하는 것에 깊이에 빠져들자 당신 사이의 대화가 피상적이 되었음을 알기 시작하면 대화가 사소한 주제에 대해서만 회전하고 중요한 주제를 피하면 경고입니다. 침묵이 웃음보다 더 자주 발생하면 한때 편안한 것이 이제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면 무언가가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결의에 대한 침묵을 선호하는 하나 또는 둘 다 대립을 피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이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교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듭니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정서적 제거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육체적으로 존재하지만 감정적 인관계 측면에서 먼 곳입니까? 이런 종류의 분리는 하나 또는 둘 다가 관계에 투자하려는 욕구를 잃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치명적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의 기쁨이나 슬픔을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거나 더 이상 그의 감정에 대한 공감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감정적 격차는 종종 끝의 예고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손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징후를 인식하는 것이 변형을 향한 첫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쉽고 힘들어야 한다고 믿는 함정에 빠지지만 진실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끊임없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시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관계가 정죄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평가, 재발견 및 아마도 당신이 가진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뛰어들을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표시를 인식한다고 해서 즉시 수건을 던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반대로 행동하고 해결책을 찾고 여전히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할 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실을 맞이하고 마음을 열고 무언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인에 직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직하고 취약한 의사소통을 통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느끼고
판단 없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귀찮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가 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듣습니다. 때때로 문제는 사랑의 부족이 아니라 그것을 명확하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열린 커뮤니케이션은 깨진 것을 수리하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기에 관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 번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방어하는 데 너무 집중되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이 당신의 파트너를 실제로 들을 때 당신은 존중과 검증을 보여주며 이는 당신 사이의 감정적 연결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듣기, 질문을 하고 공감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판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둘 다 열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강력한 전략은 외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부부 치료사를 상담하는 것은 어렵지만 매우 귀중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는 직면한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정한 관점과 실용적인 도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눈치채지 못한 유해한 행동 패턴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약점의 징조가 아니라 관계에 대한 헌신의 시연입니다. 그러나 표시를 극복하려면 양 당사자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 한 명만이 싸우려는 경우 관계를 재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둘 다 함께 일할 의향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과정은 고통스럽고 희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결과는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진정한 사랑은 행복한 날의 수가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측정됩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론은 치명적일 수 있지만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주기를 닫으면 낭만적 인직원과 직원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의 끝을 극복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이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관계가 끝났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해서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성숙과 자기인식의 시위입니다. 여러 번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섬기지 않는 관계에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의 고통에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끝을 받아들이면 치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맥락 밖에 있는 사람을 재발견하고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동안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강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운동, 창의적 취미 또는 여행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는 활동에 투자하십시오. 관계의 맥락 밖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감소시키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합니다. 과거의 이상화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은 시간을 낭만화하고 끝으로 이어진 문제를 최소화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관계 중에 배운 교훈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찰은 경험을 귀중한 학습으로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 파트너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면 치유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을 다시 연결할 공간과 시간을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유혹을 피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의 전화번호나 프로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계의 끝이 당신의 가치를 사람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아를 관계의 성공 또는 실패와 관련이 있지만 이 사고방식은 해롭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계없이 당신은 사랑과 존중에 합당합니다. 이 진실을 수용하는 것은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비디오의 정점에 도착했다. 극복. 사인이 나타나고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이 손실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러질 수 있지만 고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유 과정을 통해 평화와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극복의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관계의 끝을 거부하면 고통이 연장될 뿐입니다. 자신을 판단할 때까지 분노, 좌절, 구호가 발생하는 모든 감정을 느끼게 하십시오. 각 느낌은 유효하며 애도 과정의 일부입니다. 일기에 글을 쓰거나 자신감 있는 친구와 대화하면 이러한 감정을 건강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는 동안 자신의 신체적, 정서적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강과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회복에 필수적입니다. 운동, 창의적 취미 또는 여행과 같은 기쁨과 만족을 가져오는 활동에 투자하십시오. 관계의 맥락 밖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감소시키고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관심사를 탐구합니다. 또한 과거의 이상을 피하십시오. 좋은 시간을 낭만화하고 끝으로 이어진 문제를 최소화하는 함정에 빠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관계 중에 배운 교훈에 집중하십시오. 자신에 대해 무엇을 알았습니까? 앞으로 어떤 오류를 피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성찰은 경험을 귀중한 학습으로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전 파트너와 명확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연락을 유지하거나 소셜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면 치유 과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을 다시 연결할 공간과 시간을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유혹을 피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의 전화번호, 나 프로필을 일시적으로 차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관계의 끝이 당신의 가치를 사람으로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자아를 관계의 성공 또는 실패와 관련이 있지만 이 사고방식은 해롭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관계없이 당신은 사랑과 존중에 합당합니다. 이 진실을 수용하는 것은 보다 긍정적인 미래를 구축하는 데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작은 진보의 징후를 발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행복한 기억을 기억하거나 아침에 깨어날 때 가벼움을 기억하면 진심으로 미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당신이 새로운 경험을 치유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미래의 새로운 사랑을 찾거나 한동안 느슨함을 즐기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극복의 여정은 더 강하고 탄력적인 사람에게 당신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관계의 끝을 표시하는 표시는 비극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장, 자기 반성 및 변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용기와 결단력으로 고통에 직면함으로써 당신은 당신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완전하고 중요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아마도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은 이전의 것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이 극복의 여정은 관계의 끝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에도 불구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꿈을 재발견하고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반영하는 삶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쌓인 장의 끝을 표시했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망으로 가득 찬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지금이 사인에 직면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어느 시점에서의 일을 겪고 있으며 중요한 일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어떻게 진행하기로 선택하는가입니다. 치유 과정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하며 더 나은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믿음을 유지하십시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 친구, 당신은 당신을 안아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에 왔고 비디오가 당신에게 유용하다면 의견에서 나는 신호를 발견했습니다.